여러분, 혹시 경복궁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멀리서 바라보면 장엄한 궁궐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빨강, 파랑, 녹색, 주황, 금색이 어우러진 마치 살아 움직이는 그림 같은 단청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예쁘다, 화려하다 하고 지나치는 이 단청에는 사실 깊고 엄청난 과학, 그리고 왕조의 정신, 심지어 나라의 기운을 지키는 비밀까지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 딱 끝까지 들으시면 경복궁이 왜 저렇게 그 색이어야만 했는지, 단청이 왜 그 무늬이어야만 했는지 완전히 시각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경복궁의 전통색, 단청 이야기, 그 긴 시간 속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부. 단청은 왜 생겼을까? 화려함 뒤에 숨은 첫 번째 이유. 우리는 단청을 보며 화려하다, 예쁘다라고 말하지만 단청의 시작은 미적으로 예쁘게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청의 첫 번째 목적은 목재 보호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궁궐 대부분이 목재 구조였죠. 목재는 비, 바람, 햇빛에 약합니다. 벌레에 쉽게 상하고 시간이 지나면 부패합니다. 그런데 흙에서 얻은 천연 안료를 칠하면 습기와 자외선을 막고 목재가 오래 유지될 수 있었죠. 그냥 색칠한 게 아닙니다. 층층이 바르고 말리고 또 바르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목재에 단단한 막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서야 이런 보호 기능을 넘어 그 위에 문양을 그리고 색을 더하며 궁궐만의 기운과 권위를 담기 시작했죠. 그래서 단청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궁궐의 피부, 왕실의 갑옷 같은 것입니다. 2부. 5가지 전통색 오방색의 비밀. 단청을 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이 색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하양, 검정. 이 5색은 우연이 아닙니다. 동양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오행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5가지 오방색이 궁궐에서는 각각 이렇게 사용됩니다. 일청파랑, 동쪽, 봄, 생명. 경복궁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색. 궁궐의 기둥과 지붕 아래를 감싸는 녹청색 계열이죠. 이 파란색은 왕조의 번영, 나라의 푸른 기운을 상징합니다. 청색의 비율이 높은 궁궐은 나라의 기운이 살아있다고 여겼습니다. 이적 빨강, 남쪽, 여름, 생동권위. 빨간색은 왕실의 권위, 힘, 생기를 상징합니다. 경복궁 근정전의 단청을 보면 이 적색이 중요한 부분 곳곳에 배치되어 있죠. 빨간색이 있는 곳은 그 공간이 중심 혹은 신성한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삼황노랑, 중앙, 땅, 조화. 노란색은 가장 귀한 색이었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했죠. 단청에서는 노란색이 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금색을 통해 황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경복궁 지붕에서 금빛이 반짝 보이는 순간 그건 그냥 장식이 아니라 왕의 공간이라는 표시입니다. 사백하얀색, 가을, 순수. 하얀색은 절제, 균형, 여백을 의미합니다. 단청 속 패턴들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얀 음영, 하얀 선들이 전체 그림을 정리해줍니다. 그래서 화려해 보이지만 절대 산만하지 않습니다. 오흑 검정, 북쪽, 지혜, 깊이. 흑색은 감춰진 힘, 무게감을 상징합니다. 경복궁 단청에서 가장 중요한 문양의 테두리에 흔히 쓰입니다. 흑색을 덧그려 넣는 순간 그 무늬는 더 선명해지고 더 강인해지고 더 신성한 영역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3부. 단청의 종류. 왕의 건물. 단청도 다르다. 단청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기본부터 화려한 것까지 나뉘는데 조선시대 궁궐이 어떤 건물인가에 따라 단청의 급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표적인 4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단청. 가장 소박한 단청.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청색 안료만 최소한으로 칠한 형태입니다. 관하나 창고, 하급관리 건물에 주로 사용됐습니다. 2. 극기 단청선으로만 이루어진 단청. 가장 기본적인 장식 단청입니다. 선 몇 줄로 건물의 구조선을 강조하는 방식이죠. 요즘으로 치면 인테리어의 모듈 라인 같은 개념입니다. 3. 모로단청 문양이 들어간 공식 단청. 연꽃, 구름, 봉황, 칠보 문양 등 전통적인 패턴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관청이나 일부 국가 주요 시설의 단청은 대부분 이 형태. 4. 금단청. 왕실의 단청. 최고 등급. 경복궁 근정전, 사정전 같은 중심 건물은 모두 금단청입니다. 무늬 하나하나마다 금박을 입히고 색 구성도 가장 완성도가 높습니다. 왕이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문양도 자연스럽게 왕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용, 봉황, 연꽃, 팔괘, 이 문양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사부, 단청 문양 경복궁을 지키는 상징들. 단청 문양은 그저 예쁜 그림이 아닙니다. 모든 문양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위치에는 뜻이 있습니다. 1. 용 문양 왕의 절대 권위. 용은 오직 왕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정전 천장에서 7마리 용이 서로를 감싸고 있는 장면. 그것은 왕의 기운이 하늘과 닿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2. 봉황 왕비의 상징. 용과 함께 가장 고귀한 존재. 음과 양이 균형을 이루듯 봉황은 왕비, 여성을 상징했습니다. 왕비의 공간, 교태전 등에 자주 보입니다. 3. 연꽃 번영, 깨끗함, 부활. 연꽃 문양은 특히 많습니다. 흙탕물에서 피어나지만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의미 때문에 왕실은 이 문양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4. 박쥐복과 장수. 의외죠? 서양에서는 박쥐가 불길하지만 동양에서는 박쥐가 복과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에는 작은 박쥐 문양이 정말 많습니다. 5. 칠보문 보물 7가지의 상징. 지혜, 장수, 부귀, 덕, 건강 등 왕조가 추구한 가치들이 담겨 있습니다. 단청 문양은 왕실의 기원과 의지를 담은 하나의 기호 언어입니다. 5부. 전통한료. 왜 경복궁은 이 색을 유지할까? 단청색의 비밀 중 가장 놀라운 것은 천연안료의 안정성입니다. 광물에서 색을 추출하고 돌가루에 악효를 섞어 색을 만들고 여러 번 덧칠하며 색을 유지합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햇빛에 바래지 않는다. 땅속에서 난 색이기 때문에 오래간다. 습기에도 강하다. 그래서 경복궁 단청은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색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6부. 단청 복원 손끝으로 이어지는 500년의 시간. 조선이 멸망하고 일제강점기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단청이 훼손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1970년대 이후 대대적인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청장이라 불리는 장인들이 한 줄 한 줄, 한 문양 한 문양을 전통 방식 그대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한 문양을 그리는 데만 며칠, 길게는 몇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들의 손끝 덕분에 우리는 오늘 500년 전의 색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7부. 경복궁 단청을 보는 법 알고 보면 완전히 달라진다. 경복궁에 가시면 꼭 이렇게 보세요. 청색이 많은 곳은 기운을 불어넣는 공간이다. 생명, 안정, 번영의 상징. 빨간색은 그 공간이 의의 중심이라는 표시다. 근정전, 사정전에 집중되어 있음. 금색은 왕의 절대권위를 나타낸다. 용문양, 봉황문양에 집중. 단청 문양은 건물의 역할을 그대로 설명한다. 연꽃 깨끗함, 재탄생, 풍요. 봉황 왕비, 여성, 안정. 용 왕권. 칠보 지혜장수덕. 경복궁은 단순한 옛 건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 흐르는 색과 문양, 구조와 선들은 500년 동안 이어온 조선의 정신,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의 염원을 담은 기록입니다. 다음에 경복궁을 방문하신다면 지붕 아래에 숨은 단청 하나, 문양 하나만 천천히 바라보세요. 그 순간 과거와 현재가 나란히 걷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